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아주 유명 연사님들 그리고 애국심 콸콸콸 넘치는 연사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실 분은 이름 자체가 아주 애국하신 분입니다. 네. 자, 들어보세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유, 대안, 사랑. 장난 아니죠. 자유, 대안, 사랑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전에 저기서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1시간 전에 이 마이크를 잡았던 청년, 지금 학생이네요. 25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홍대 거리에 지금 다니는 청년 학생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얘기가 아니라 저 청년 학생이 발언한 내용에 관한 부분이 정확하게 국내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에 연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에 지금 대한민국 상황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시기는 지났습니다. 전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 전 세계 공산 진영의 나름대로 앞에 서 있는 중공, 전 세계가 사실은 선과 악의 대결, 즉 다시 이야기하면 체제 측면에서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문제를 잠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전이라는 말 빼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미국에서 사드 배치에 관한 부분을 협조를 하고 승낙을 했을 때 중공 시진핑이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칭해서 탄핵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 속에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뒤에서 배우가 중공이 한 축을 담당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현주소는 어떠하냐? 여러분들 말씀은 안 하지만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라 할 겁니다. 제가 보는 주관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드니 파월 여자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라켄을 언급했습니다. 늪에 물을 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드레인 스왑프, 늪에 물을 뺀다라는 의미는 비밀 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밀 해제를 얘기하고 크라켄이라는 거 하는 것은 늪에 물이 빠진 후에는 범죄들을 폭동 진압법에 의해서 싸그리 청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메인스트림 기레기 언론에 의해서 보도하지 않는 미국의 환경 속에서 심지어는 트윗에서 현직 대통령을 영구 정지시키는 그런 것이 미국의 현주소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현주소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미 폭동 진압법은 미국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7일, 짧게는 17일이봤자 미국 날짜로 17일이면 우리나라로는 18일입니다. 또 뒤로는 20일 전후에 의해서 미국 내적으로는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조 바이든 일당 딥스테이트들은 그 안에 앞으로 4, 5일 내에 싹 잡아들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20일 전후에 트럼프 대통령님이 재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대수로는 59번째가 되는 것이고 대수로는 45대 2선이 되는 겁니다. 재선이 되는 겁니다. 미국 상황은 그렇게 저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있고, 단지 미중 전쟁에 관한 부분은, 미국을 벗어난 미중 전쟁에 관한 부분은, 물리적인 전쟁은 별개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혹자는 미국하고 중공하고 물리적인 전쟁이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칠 함대를 항공모함을 과소평가하는 나름대로 둥풍 미사일을 구입하라, 항공모함 구입에 나름대로 제작에 돈 들일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중공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유튜브에서 중국 얘기하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 정확하게 명칭에 관한 부분은 중공이라고 칭하셔야 됩니다. 그러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국제정세, 미국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매일 뒷북치는 얘기해봤자 백날 소용없습니다. 좌익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시간 이후부터 재정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좌익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좌익들을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패배를 의미합니다. 좌익들은 절대 인간이 아닙니다. 좌익들한테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 바보 같은 발언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년 동안 당했으면 됐습니다. 더 이상 당하는 거는 멍청한 겁니다. 좌익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네들을 꺾는 방법에 관한 부분은 이역만리 떨어져 있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진정한 우익의 국민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랑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일본처럼 트럼프 대통령님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란 말입니다. 성조기를 들고 태극기를 들고 어디에서나 기본입니다. 그러고 코리안스 포 트럼프, 마치 포 트럼프, 마치 포 프리덤을 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미국에서는 보고 있다란 말입니다.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님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국민들이 그렇게 외치고 하나가 될 때, 트럼프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을 정리해 준다는 겁니다. 미국처럼 대한민국의 좌익 세력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미국하고 한미 동맹관계에 있고 2차 세계대전 때 6.25 때 피로 맺은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동생을 살려줄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형님이 동생을 구출해 줄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는 지형적인 요충지입니다. 지형적인 요충지에 대한민국을 지켜야만이 중공을, 공산 세력을 제재할 수 있는 지형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정말 진정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트럼프를 지지해야 됩니다. 응원해야 됩니다. 내적으로는 뭐냐?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지킨다라는 의미 자체는 헌법을 사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헌법을 사수한다라는 의미는 헌법 84조를 위반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헌법 84조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로 복귀돼야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로 복귀된다는 것은 헌법이 지켜진다는 이야기고 대한민국이 사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스탠스에 관한 부분은 불변입니다. 불변. 그 외에 이런저런 이런 틀을 벗어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서로 우익이더라도 기회주의 우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발언하지 않고 그런 무대에 서는 연사 내지는 정치인들은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기회주의 우익입니다. 기회주의자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대한민국을 지금 사수하고 구하는데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는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냉철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많은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정확한 관을 정립할 수 있는 부분은 다독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주관이 정확해야지만은, 국가관이 정확해야만이 나름대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나름대로 문제 있는 유튜브들 많습니다. 악으로 끌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령 진정한 나름대로 구독자를 끌기 위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이상한 연설을 취재하고 그러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국하고 별개입니다. 지금 언론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언론은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밖에 없단 말입니다. 방향을 좀 달리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핸드폰도 4G에서 5G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고 자체가, 우리 생각 자체가 4차원이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레기 언론을 아직까지 맹신하고 1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1차원적인 사고에서 매몰돼서 한 단계 기껏해봤자 포털까지 이 정론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 포털을 보고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2차원 사고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정론을 보도하고 있는 유튜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어떤 방법이 정확하냐, 국내적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내 현실에 관한 부분은 아까 25 되신 대학생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말 정확하게 맥을 짚고 있고 정확하게 정립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학생이 세계 딥스테이트까지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많은 젊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 딥스테이트가 무엇입니까? 공부하란 말입니다. 딥스테이트가 세계를 공산화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중공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역시 좌익 세력들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에 근거해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의미 자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좌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고로 활동을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말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하고는 우리나라는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국에서는 공산주의자를 인정합니다. 공산주의자의 사회활동, 정치활동을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국내 좌익활동은 국가보안사범,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말입니다. 절대 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툭하면 보수, 진보 이런 말씀하시는데, 보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향입니다. 성향.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 그럼 이것이 중요하냐? 정체성을 잡고 좌익하고 진보하고 보수로 나누게 되면 좌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표현인, 진취적인 표현인 진보라는 탈을 쓰고 사회활동을 활과한단 말입니다. 사회활동을 마음 놓고 한단 말입니다. 절대 진보, 보수는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향에 대한 표현입니다. 진보주의, 보수주의 이런 이야기 하는데, 주의라는 말 자체를 붙이는 것은, 단어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진보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그 기인을 보면 결코 순수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좌익, 우익으로 구분이 되고, 공산주의자냐 민주주의자냐 라고 체제를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관한 부분은 전에도 어디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상진 박사, 고용조 변호사, 홍지수 작가, 노재봉 전 국무총리, 양동환 전 교수, 이희천 교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많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만, 언론에 의해서, 정치권에 의해서 많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만, 절대 정체성은 진보니 보수니 이런 표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진보라는, 보수라는 표현을 하는과 동시에 하는 좌익들은 국가보안법이 상정하는데도 불구하고 활과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내가 좌익이라고, 저 사람이 좌익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숨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질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구태여 따지면 노무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진보, 보수라는 정체성으로 절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좌익, 우익으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저의 주관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향은 헌법을 사수하는 길이고, 헌법 사수를 위해서는 헌법 84조를 위반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님은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유일하게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님이 1월 20일 재선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님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조기가 휘날리고 태극기가 휘날리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대한 사랑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